자, 오늘 자, 현수는 우선 방학 때 가는 교육 가고 그럼 거기에 되면 금요일 날이나 만들어 줄게. 응? 자, 오늘 어디냐면 저번 시간에 이거 들어있지? 몇 페이지 들었냐면 자 38페이지? 안 했지? 보자. 자 38페이지 봐봐. 자 원자의 전자 배치 봐봐. 자 원자의 전자 배치 봐봐. 원자는 야 실제로 쪼개진다. 원자는 뭘로 쪼개져? 원자핵과 뭘로? 전자로. 또 원자핵은 또 뭘로 쪼개져? 양성자하고 뭘로? 중성자로. 그리고 또 양성자는 뭐로 돼 있니? 코크로 돼 있지. 업, 다운 코크. 중성자는 업, 다운 코크야. 그러면 업 코크가 전하량이 플러스 3분의 2야. 그리고 얘가 다운 코크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그럼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전하량이 어떻게 돼? 1이 되지. 상대적 전하량이 1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어갖고 0이 돼. 그래서 얘는 플러스를 띄기 때문에 양성자. 얘는 중성을 띄기 때문에 중성자라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전자가 뭘 띈다? 마이너스 1을 띄는 거야, 상대적으로. 그러면 자 원자핵은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그렸지. 양성자 때문에 얘가 뭘 띈다? 플러스를 띄는 거야. 그리고 질량은 얘가 전자를 1이라 놓으면 양성자가 1836배 무거워. 그리고 중성자는 조금 양성자보다 무거워. 왜? 다음 코크가 조금 더 무겁대. 코크보다는. 근데 거의 둘이 같지. 질량 갖다 놓고 봐. 1837배로 봐. 그러면 자 원자핵은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이루어졌어. 그러다 보니까 질량, 원자의 질량 대부분을 다 갖고 있어. 그러니까 무거워서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이고 센터에 박혀 있어. 그리고 원자의 질량이나 거의 갖다 놓고 보면 돼. 그리고 야 앞으로 플러스인 원자핵 움직인다. 죽인다. 원자핵은 무거워서 못 움직이고 모든 전기적 현상은 이동 가능한 누구 때문에 일어나? 전자 때문에 일어난다. 모든 전기적 현상의 원인은 전자야, 전자. 전자만 이동 가능하다. 근데 전자가 아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일정한 궤도를 갖고 돈다. 그러면 원자 중성이다. 중성이지. 왜? 플러스를 띠는 양성자 수하고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 수하고 어떻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그렇지. 같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양성자 수가 원자 번호지. 원자 번호가 7번이지. 그러면 양성자 7개, 전자 7개야. 야, 민경아 오늘 장 오냐? 너 어제 뭐 봤어? 축구는 안 봤을 거고. 어제 만화 봤어요. 그렇지? 넷플릭스. 아이 뭐 그럴 거 같다. 어제는 비었냐? 네? 다 잤어? 남들이? 그냥 방에서 혼자 봤어요. 그래? 뭘로? 방에 TV가 있어? 노트북으로 봤어요. 노트북으로? 오빠는 합격했냐? 어디? 수시로? 네. 어디? 지금 경희대 붙고 성대 그거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 야, 내가 알고 있는 학생 중에 나한테 배웠던 학생 중에는 네 오빠가 지금 제일 좋은 데 붙었다.
이 오빠도 2학년 때까지 배웠거든. 1학년 때까지 배웠거든. 자, 봐봐. 자, 한번 보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는 또 뭐하고 똑같냐? 원자번호의 모질리가 모든 원소에 X선을 찍었어. 그래갖고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양성자 수를 세가지고 원자번호를 매겼다. 응? 그러다 보니까 원자번호, 양성자 수, 전자 수는 다 같다. 그 다음 보자. 그 다음 저번에 선생님이 그걸 했지. 자, 봐봐. 원자 모형은 원자는 눈에 안 보여, 얘들아. 눈에 보이면 그 새끼 미친 새끼야. 눈깔 뽑아야 돼. 응? 그래가지고 원자 모형을 대신 원자 모형으로 이제 원자를 설명했단 말이야. 근데 원자 모형도 변천사가 있다. 돌턴은 뭐라 했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딱딱한 구가 원자라고 그랬어. 근데 누가? 톰슨이 뭘 통해서?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뭘 발견했어, 얘들아? 전자를 발견했어, 톰슨이. 그리고 톰슨의 원자 모형은 전체적으로는 말랑말랑한 푸딩이야. 근데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띈대. 그리고 여기에 군데군데 뭐가 박혀있다? 전자가 박혀있다. 어? 푸딩에 건포도 박혀있듯이. 그리고 톰슨이야. 그리고 톰슨의 무슨 모형이라고 그래? 푸딩 모형이라고 그래. 그 다음 이제 너는 문과를 갈 이과를 갈 일이 없잖아. 외고 가면 외고는 이제 이과 없어. 옛날에는 외고가 이과가 많았다. 오히려 많았어. 근데 외고의 취지에 어긋난다 해갖고 이제 문과만 하게 돼. 근데 봐봐. 자, 음극선 실험이 있고 그 다음에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알파 입자를 쐈더니 대부분이 통과를 해. 아, 그러면 원자는 대부분 비어있네? 그리고 일부가 알파 입자가 플러스를 띄는데 일부가 휘어져. 그러면 플러스를 띄는 놈 청력의 작용이니까 휘어진단 말이야. 플러스를 띄는 그리고 극히 일부 같은 게다가 질량이 매우 크다는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를 띄고 질량이 매우 큰 원자핵을 발견했어, 이 사람이. 원자핵. 그래갖고 원자는 대부분 비어있는데 원자의 질량 다 갖고 있고, 그러니까 움직여 못 움직이지. 가운데 센터에 박혀있고 전자가 이렇게 싱싱싱 돌고 있다고 그랬어. 원자의 주위를. 이게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 야, 이들이 톰슨하고 러더퍼드는 무슨 관계인 줄 아냐? 톰슨이 스승이야. 이게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교에 가면 캐븐디시 연구소가 있어. 1개 소장이 캐븐디시였고 2대 소장이 톰슨이야. 그리고 톰슨이 뉴질랜드 깡촌놈을 갖다가 불렀어. 갖고 가르쳤어. 갖고 러더퍼드도 노벨상 탔어. 근데 이 사람은 노벨위원회하고 성질이 고약했나 봐. 갖고 노벨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원자핵도 발견하고 양성자도 발견했다. 근데 그러면 하나만 발견해도 노벨상을 줘야 돼. 근데 안 좋아가지고 이 사람을 안 주다가 어쩔 수 없이 줬는데 물리상을 안 주고 야, 너 엿먹으라 그래갖고 화학상을 줬어.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누구냐? 보어지. 보어가 뭘 통해서?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보고 이게 수소의 선 스펙트럼이 불연속적인 거야. 그러면 궤도가 연속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궤도를 가지고 원자의 주위를 갖다 전자가 돈다고 생각했어. 이런 식으로. 갖고 이게 보어의 원자 모형이야. 갖고 궤도 모형이야. 근데 이 보어의 원자 모형에 따르면 원자가 대강 어디 있는지 알아. 이게 더 있다. 저게 더 있다. 근데 전자는 질량이 매우 작아. 근데 속력이 매우 빨라. 그러다 보니까 위치하고 운동량을
동시에 알 수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다 보니까 덥지? 안 더워? 괜찮아? 갖고 그러다 보니까 전자가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원자핵은 어디 있는지 알아 얘들아. 센터에 있지. 그럼 그 주변에 어디인가는 전자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전자의 존재 확률이 높은 곳을 점을 찍어서 나타냈어. 갖고 확률로 전자의 존재를 갖다 예측했단 말이야. 그래갖고 점을 찍으니까 이게 마치 뭐처럼 돼? 구름. 그렇지. 전자 구름처럼 돼. 현대 원자 모형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자 구름 또는 오비탈이라고 그래. 거기 나왔지. 이 그림은 나왔지. 이게 오비탈이야. 다음에 배울 거야. 2학년 때. 고2 때 배운다. 과학 시간에. 그럼 보자. 그리고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보호의 원자 모형 했지. 보호의 원자 모형 뭐라 했어? 우리가 이걸 많이 쓰는 게 아니야. 우리가 오히려 이 보호의 원자 모형을 많이 쓴다. 보호의 원자 모형은 뭐야? 원자핵은 무거워서 안 움직이고 센터에 박혀 있고 그 주위를 전자가 도는데 아무렇게나 도는 게 아니라 일정한 궤도.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일곱 번째 껍질까지 있어. 그리고 K 껍질, L 껍질, N 껍질. 야, 왜 A 껍질이 안 하고 K 껍질부터 했어? 물어보니 그거가 더 발견될 줄 알고. 근데 안 발견됐어. 그리고 이 보호의 원자 모형은 첫 번째. 얘들은 다 에너지가 다 들어가 있지. 이 껍질들은. 그리고 이 껍질들을 에너지 준이라고 해. 에너지 준위는 뭐라 했어, 선생님? 불연속적이다.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적이다. 이 말은 뭐야? 계속해서 에너지 준위가 있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띄엄 있다고. 이게 불연속적이라는 말이야. 두 번째, 이 에너지 준위는 뭐 돼 있다 했을 때는 값이 딱딱 정해져 있다. 양자화돼 있다. 양이 정해져 있다. 얼마로? 이 여기서 n은 껍질수야.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로. 첫 번째 궤도가 마이너스 1의 제곱의 1312. 두 번째 궤도가 마이너스 2의 제곱의 1312. 세 번째 궤도가 마이너스 3의 제곱의 1312. 마이너스가 쪼네? 바깥쪽으로 갈수록? 그러면 플러스가 된다는 거잖아. 마이너스가 쪼니까 플러스가 된다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바깥쪽으로 갈수록 에너지는 커진다. 그래서 선생님 뭐라 했어? 에너지가 제일 작은 첫 번째 궤도는 우리는 뭐라 그래? 제일 밑바닥에 대해서 바닥 상태. 에너지가 제일 작기 때문에 안정이야. 그리고 두 번째 껍질부터는 얘보다 에너지 크니까 들뜬 상태라 그래. 들뜬 상태라 하는데 얘는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불안정하다. 그 다음 보자. 그리고 선생님 뭐라 했어? 야, 같은 궤도를 돌지. 그러면 에너지가 같아. 그러니까 에너지 출입이 있다 없다? 있다. 아니지. 에너지가 같으니까. 없다. 에너지 출입이 없다. 근데 다른 궤도로 이동하면 에너지가 달라지니까 그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에너지를 방출해야 돼. 에너지 출입이 있다. 이때는 있다. 무슨 말이야? 에너지가 낮은 데서 에너지가 높은 데로 가면 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에너지를. 그러면서 이 빛을 비대 형태로 방출하거든? 흡수하거든? 그 흡수 스펙트럼이 나와. 선생님, 이렇게 있는 거가 마이너스. 뭐가? 그 N은 1 아. 안쪽에 있는 안쪽은 뭐? 그 위에 거요. 위에 거. 그거가 마이너스예요? 전자가 마이너스 뜨잖아. 전자였어 이거. 그리고 그리고 높은 궤도에 있으면 에너지가 크니까 불안정해. 빨리 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안정된 상태, 바닥 상태로 내려가야 돼. 그래갖고 얘는 무슨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야. 이해됐니? 이건 저기에 있는 건 플러스예요? 아, 이 원자형은 플러스잖아. 그 위에요. 여긴 전부 다 마이너스, 전자야, 전자. 전부 다 4개 다 마이너스. 전자지. 전자가 마이너스 D잖아. 그래갖고 선생님이 전자를 표시하는 거야. 이해됐어? 찍어. 지금도 여기 네 똥머리 걸려. 괜찮아. 원래는 맨날 누구냐 현서 머리가 걸렸는데 오늘은 네 머리가 가로막고 있어. 전에 그래서 저는 예민이가 걸렸어. 너 안 왔을 때. 그래도 양심이 있는가 어제 그거는 오더라. 클리닝을 오더라. 그다음 보자. 이제 오른쪽으로 올라와. 이제 자 39페이지 주기율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했어? 원자과 전자다. 어? 자 족과 주기가 있는데 주기는 뭐라 했어? 전자가 돌고 있는 궤도 껍질수라 있어. 어? 갖고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있고 족은 1족부터 18족까지 있는데 족은 거기서 3족부터 12족은 뺀다. 갖고 1, 2, 그 다음 13, 14, 15, 16, 17, 18이라 있지. 족이 의미한 게 뭐라 했어? 최외곽 전자수,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 또는 뭐라 했어? 원자과 전자수라 했어. 원자과 전자수가 제일 중요한 말이야. 뭐야?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수란 뜻이야. 그러면 야 같은 족끼리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그럼 밑으로 내려갈수록 뭐? 물리적 성질이 다른 거야. 즉 원자량이 있잖아. 커지는 거야. 뚱뚱해진단 말이야. 이해되니? 원자량이 커진다고 밑으로 갈수록. 같은 족인데. 같은 족끼리는 화학적 성질은 비슷하다겠지. 근데 뭐는 틀려? 물리적 성질은 틀리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물리적 성질이 몸무게가 뚱뚱해진다는 거야. 몸무게가 달아난다는 거야. 이해됐니? 그럼 보자. 원자과 전자는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인데 화학 결합에 참여함으로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 자, 원자과 전자수는 각 원소가 속한 족번호와 족번호의 이르자리와 같다. 그럼 봐봐. 1족은 1개, 최외곽 전자도 1개, 원자과 전자도 1개다. 2족은 2개야. 13족은 3개. 14족은 4개. 15족은 5개. 16족은 6개. 17족은 7개야. 근데 18족은 조심해라. 써놔봐 거기다가. 18족은 최외곽 전자는 몇 개니? 이렇게 써놔. 288이지 288이지 최외곽 전자가 18족 옆에다가 헬륨 옆에 이렇게 쓰면 되지. 근데 원자과 전자수는 야 옥텟 규칙 만족하니까 화학 반응이 참여 안 참여? 안 해요. 안 해. 안정이니까 안 해버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빵이야 빵. 이렇게 된다. 여기다 써놓으면 되지. 선생님 여기다 쓰란 말이었어. 여기다. 거기 옆에다 쓰면 된다. 여기 옆에다. 바로 옆에다. 이렇게. 무슨 말 알지? 네. 하나 여기다 쓰면 되는 거야. 그렇지. 딱 자소리. 여기 쓰면 된다는 거야. 이해됐니? 네. 그러다 보니까 얘는 화학 반응에 참여 안 하지. 참여하는 전자수가 없으니까 다른 놈하고 반응해야 안 해. 안 해요. 반응성이 낮아. 그래가지고 다른 놈하고 반응 안 한다 해서 그리고 기체 상태로 있다 해서 18쪽을 비활성 기체라는 거야. 이해되니? 그리고 보자. 이제 다시 올라와서 자 수소는 야 원자번호 1번이지. 그럼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있니? 1개. 1개 있지. 그리고 탄소는 원자번호 6번이 있지.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4개 있지. 원자가 전자 4개다. 마그네슘은 12번이니까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2개야. 이해됐니? 그래서 원자가 전자수는 2다. 그리고 보자. 주기율표에서 전자 배치의 관계. 자, 같은 족 원소는 동족 원소는 뭐가 같니? 원자가 전자수가 같지. 그러다 보니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근데 3족에서 수소 및 3족하고 12족은 빼버린다. 제한다. 그리고 같은 주기의 원소의 전자 배치의 공통점.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가 같은 거지. 즉,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는 주기 번호가 같다. 그리고 원소의 주기성이 나타나는 까다.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원자가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봐 얘들아. 자봐라. 선생님 맨날 말하잖아. 봐봐. 수, 해, 니들이 알아서 외워. 리베비 씨는 나는 선생님 이렇게 외우는 게 편해갖고 맨날 외우는 거. 그렇지. 뭐 리베비 씨는 코도 노프네. 나는 그렇게 외워. 그리고 그 사실을 나만 알지. 그 펩시콜라 먹고 크크한다. 이렇게. 그럼 보자. 18쪽은 뭐라 했어? 비활성 배치. 그렇지. 비활성 기체. 옥텟 규칙을 만들어야 돼. 옥텟 규칙이란 뭐야? 각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걸 깍깍 채우면 안정이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놈하고 반응해야 안 해? 안 하지. 옥텟이다. 옥텟 규칙 정의 한 번만 다시 얘기해주세요. 옥텟 규칙이 뭐냐면 각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야.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야. 이걸 꽉꽉 채우면 안정이라고.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수가 빵이야. 그러다 보니까 다른 놈들하고 반응해 안 해? 안 해.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전자 배치를 다 누구를 부러워요? 18쪽을 부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가 원자가 전자가 몇 개나 있냐 이쪽은 하나로 있지. 그러면 옥텟 규칙 만족하기 위해 야 하나를 버린 게 편해? 전자 하나를 버린 게 편해? 전자 7개를 꽂히는 게 편해? 전자 하나를 버린. 그렇지. 그러면 중성에서 마이너스 하나 빠져나가니까 플러스 1이 돼. 일가양염이 된다. 그러면 2족은 뭐야? 원자가 전자 2개니까 2개를 버리는 게 편해? 6개를 꽂히는 게 편해? 2개를 버리지. 그러면 이가양염이 된다. 13족은 3개를 버려. 근데 선생님 14족은 4개 버리기도 뭐하고 4개 없기도 뭐하잖아. 그러니까 굳이 쓰자면 3 플러스로 쓴다. 근데 17쪽은 봐라. 야 7개 전자 7개를 버리는 게 편해? 전자 하나를 꽂히는 게 편해? 하나를 꽂히는 게. 그러니까 전자 하나 얻으니까 중성에서 1가음이면 16쪽은 2개를 얻으니까 2가음이면 15족은 3개를 얻으니까 3가음이온이 돼. 이해됐니? 그럼 보자. 그때 얘들은 봐. 누구의 전자 배치를 물어봐? 헬륨의 전자 배치를 물어봐. 헬륨은 첫 번째 껍질 2개 채우고 있지. 얘는 3개니까 하나를 버려. 그래갖고 2개가 돼. 얘는 4개니까 2개를 버려갖고 2개가 돼. 얘는 5개니까 3개를 버려갖고 2개가 돼. 얘하고 똑같은 전자 배치가 한단 말이야. 이해되니? 근데 얘들은 봐. 누구를 부러워요? 네온을 부러워요. 네온은 첫 번째 10번이니까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kop질에 8개란 말이야. 10개란 말이야. 전자가 10개야. 그러면 얘는 7개니까 10개를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 3개를 얻어. 얘는 8개니까 전자 2개를 얻어. 얘는 9개니까 전자 하나를 얻어. 얘는 11개니까 하나를 버려. 얘는 12개니까 2개를 버려. 얘는 13개니까 3개를 버려.
이해됐니? 그 다음 얘들은 또 누가 같은 전자배치를 부르고요? 아르곤 18개를 부르고요.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kop질에 8개. 그럼 얘는 15개니까 3개를 얻어. 그래서 18개가 된다. 얘는 16개니까 2개를 얻어. 얘와 같은 전자배치야. 얘는 17개니까 1개를 얻어. 아까 얘하고 전자배치. 얘는 19개니까 1개를 버려. 얘는 20개니까 2개를 버려. 표시해놔. 얘와 같은 전자배치를 하려고 한다. 얘들은 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하나 얻어갖고 18줄과 같은 전자배치를 한다. 이해되니? 이것도 가끔씩 시험 문제 나와. 요거 40페이지 한번 풀어봐 얘들아. 아이고 힘들어. 어제 괜히 술 먹었어. 아저씨 어제 축구 막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엄청 힘들었잖아. 집에 가갖고 재벌집 막내아들까지 보고 잤으니 힘들었지. 근데 봐야지 볼 거는. 저 어제 못 봤는데 어제 재밌었어요? 생각해보니까 보빈이가 나왔네. 이 도끼 새끼. 이 새끼도? 이 새끼도 뭐. 오늘 인천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뭐 공연하냐? 네? 뭔가 우리 친구들 사이트에 요 공연 티켓 2장 준다고 집 못 간다고 올려놨던데.
보자. 자, 핵심 체크의 1번에 전자 양성자, 3번에 원자 번호, 4번에 둘, 여덟, 그 다음 7번에 원자가 전자, 8번에 원자가 전자, 9번에 전자 껍질, 10번에 0, 11번에 원자가 전자, 1번에 0x0, 그 다음 2번에 에너지 주준이 전자 껍질, 3번에 0xx, 4번에 둘, 넷, 여섯, 그 다음에 4번에 2주기 14조, 5번에 리을, 그리고 41페이지는 다음 시간 41페이지는 다 나머지 건 다 풀고 그 다음 이제 어디 펴냐 46페이지 펴자. 자 보자. 자 화학결합의 원리 보자. 야 화학결합은 3개가 있다. 일반적으로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거 뭐 공유결합, 그 다음 이온결합, 금속결합이 있어. 좀 보자. 각각이 뭘 의미하는지 보자. 화학결합 같은 경우는 3가지가 있다. 야, 뭐가 있냐면 첫 번째 공유결합이 있다. 공유결합. 공유결합은 뭐야? 비금속하고 비금속이 뭘 공유해? 전자를 공유해. 하고 무슨 규칙을 만족하는 거?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거야. 리을이 렛이 아니다. 텟이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거. 즉 이렇게 전자 공유해갖고 갖고 비금속이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주로 탄소, 질소, 산소, 그 다음 뭐야? 그 다음 뭐 플로린, 염소, 그 다음 뭐 있냐? 이런 것들이 결합하는 거. 아, 수소. 이런 것들이 결합하는 게 공유결합이야. 갖고 뭐 있어? H2, O2, N2. 수소, 산소, 질소, 그 다음 뭐 있어? 물, H2O, 그 다음에 뭐야? 메테인, CH4, 그 다음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같은 게 있어. 이렇게, 이런 게 공유결합이고, 두 번째, 이온결합. 이온들이 결합하는 거야. 근데, 금속들은 주로 전자를 잃고 뭐가 되려고 그래? 옥텟 규칙 만들어가려고. 양이온이 돼. 응? 금속 양이온하고 비금속 음이온하고 뭐야? 플러스하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원래 중성에서 얘는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돼. 그러면 얘가 비금속들이 전자를 얻어가지고 뭐가 돼? 음이온이 돼. 얘는 주고받는다 전자를. 그러면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니까 얘들 사이에 뭐가 작용해?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해. 근데 얘들도 결국에는 뭐야? 전자를 잃고 전자를 얻어서 무슨 규칙 만들어가는 거야? 결국에는 옥텟 규칙 만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된다. 봐. 대표적인 게 뭐냐? 염화나트륨. 봐봐. 나트륨이 금속이니까 전자를 하나 줘. 얘한테. 그럼 얘는 지가 일가양이온이 돼. 얘는 염소는 전자를 받지. 그러니까 일가음이온이 돼. 그러면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존재하잖아. 그러면서 이들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해갖고 단단하게 결합하는 거야. 그 다음 염화구리는 얘가 전자를 2개를 잃어 갖고 이가양이온이 돼. 얘 전자 2개 준단 말이야. 그러면 염화이온이 하나씩 받는 거야. 2개니까.
그래갖고 일가분이 되는 거야. 이해됐니? 이런 식으로 결합하는 게 이온 결합이고. 세 번째, 금속 결합이 있다. 금속 결합. 금속 결합 뭐냐? 금속 양이온이 전자를 이뤄. 그러면 이 전자하고 금속 양이온하고 결합하는 거야. 또 얘도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또 얘도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면 결국에 금속 양이온도 전자를 잃고 옥텟 규칙 만족하는 거야. 얘도 옥텟 규칙이 만족하는 거야. 결국에는 옥텟 규칙 만족하는 거야. 또 봐라. 예를 들어서 철이 전자를 2개 잃고 이가양이온이 돼. 그러면 철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지. 원소에 여러 개 있지. 그러면 즉 전자의 바닥 위에 금속 양이온이 떠 있는 거야. 전자가 엄청 많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인력, 이렇게 인력, 이렇게 인력, 이렇게 인력, 이렇게 인력. 그러니까 철을 망치로 치지 깨지는 게 아니야. 이 결합이 유지돼. 밀릴망정. 그러다 보니까 철은 뭐 금속들은 무슨 성질이 있어? 펴지는 성질. 압력에 의해서 펴지는 성질. 늘어나는 성질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 전자 때문에 자유전자 때문에 전기전도성, 열전도성도 있고 얘가 빛도 반사해. 광택이 난단 말이야. 이해됐냐? 3번만 써놔서 여기 3번만 안 나왔으니까 화학결합에서 3번만 안 나왔어. 금속결합만 안 나왔다. 우리가 이제 이온결합하고 공유결합은 배울 거야. 어디에 써요? 아무 데나 써. 뭐 위에다 쓰던지 뭐 여기다 쓰던지. 선생님, 딴 노트에다 안 써도 돼요? 알았어요? 아이고 다리가. 미쳤다. 어제 일산 가는데 이렇게 코너 들어가 빠지는 길이 있었거든. 근데 차가 2차선인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차가 이쪽으로 이렇게 있는 거야. 그리고 반대로 좀 무식한 놈이 알고 봤더니 차가 사고가 난 거야. 그리고 돌아버린 거야. 그리고 벽에 부딪힌 거야. 와, 요새 언도도 조심해야 돼. 얘들아, 한번 좀 쉬어. 응? 쉬고 하자. 쉬어. 쉬세요. 좀. 나와라 이제. 거기 봐봐. 자, 화학결합은 전부 다 뭐 만족하냐, 얘들아? 옥텟 규칙 만족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하고 싶어 해. 그럼 보자. 첫 번째, 비활성 기체 보자. 비활성 기체는 몇 쪽이야? 8쪽이요. 18쪽이지? 가지고 옥텟 규칙 만족한다. 주기율표상에 18쪽에 속하는 원소로서
헬륨, 네온, 아르곤이 있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때문에 다른 놈하고 반응을 안 해. 그래서 반응성이 작고 화학적으로 안정된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놈들하고 반응 안 하기 때문에 다른 원소와 화학결합을 형성하지 않고, 자, 원자인데 마치 분자처럼 행동해. 그래서 원래 분자는 원자가 2개 이상 모여야 되는데 얘는 원자 하나인데도 분자처럼 행동해서 일원자 분자라고 한다. 그리고 헬륨은 저기 헬륨은 우리가 헬륨 풍선이 있지. 원래는 옛날에 비행선을 갖다가 1900년대 초반에 비행선을 졸라 크게 만들었어. 갖고 수소를 채워놨다. 수소가 원자번호 1번이지. 제일 가볍잖아. 근데 얘는 단점이 있어. 가연성이 있어. 폭발할 염려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 채워가지고 졸량이 크게 만들어갖고 200명이 탈 수 있게 만든 거야. 독일에서 뉴욕까지 막 비행선을 운행했단 말이야. 근데 한번 불러갖고 빵 터지면서 다 뒤졌어. 그래갖고 이제 광고용 기구의 충전기체를 갖다가 이제 수소를 안 쓰고 이제 안정적인 두 번째로 무거운 헬륨을 쓴다. 이제 그거는. 그리고 네온은 네온사인 광고판의 충전기체. 아르곤은 형광등의 충전기체로 쓴다. 그리고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8개가 채워진 안정된 전자 배치를 이룬다. 단 헬륨은 2개다. 헬륨은 원자번호 2번이니까 첫 번째 껍질을 채워. 그 다음 네온은 10번이니까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옥텟 규칙 만족한다. 아르곤은 18개니까 2개, 8개, 8개야. 그리고 자, 화학결합이 형성되는 까닭은 원소들은 화학결합을 형성하여 비활성 기체와 같은 안정된 전자 배치를 이루려 간다. 즉, 뭘 만족하기 위해서? 8전자의 규칙인 옥텟 규칙 만족하려고. 옥텟 규칙은 뭐냐? 원소들이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비활성 기체와 같이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8개를 채워 안정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 경향을 옥텟 규칙이라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18쪽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은 전부 다 누굴 부러워한다?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를 부러워해. 그러다 보니까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한다. 질소, 산소, 플로린은 전자를 얻어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은 전자를 하나 잃고 2개 잃고 3개 잃어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그 다음 인, 황, 염소는 전자를 얻어서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간다. 이해되니? 민경아! 참았어. 민경이. 자, 그 다음 보자. 이제 화학결합의 종류. 자, 보자. 이온결합부터 보자. 이온결합. 이온결합은 선생님이 뭐라 했어? 금속, 양이온. 금속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된다 했지. 그리고 이 전자를 얘가 주면 누가 받아 처먹어? 비금속이, 중성인 비금속이 받아 처먹고 음이온이 돼. 그러면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니까 둘 사이에는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해. 그러면서 얘들은 또 무슨 규칙을 만족한다? 옥텟 규칙 만족한다. 모든 화학결합은 옥텟 규칙 만족하려고 결합하는 거야. 그럼 보자. 자, 이온이라는 게 있어요. 이온이라는 게 있다. 이온이 뭐야, 얘들아? 중성인 원자가 전자만 이동 가능하다 있다.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띄는 입자를 우리는 뭐라고 해?
어? 억택기식 만져가지고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띄는 입자를 이온이라고 하는 거야. 어? 야, 전류를 흘러줄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야. 뭐야? 전자하고 이온이야. 어? 그럼 보자. 양이온이 있어. 양이온은 주로 금속이야. 금속. 근데 누구는 제외한다. 수소는 비금속인데 양이온이다. 어? 그럼 보자. 예를 들어 볼게. 나트륨이 있어. 나트륨이. 얘는 양이온은 어떻게 돼? 중성인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마이너스가 빠져나가니까 플러스가 많게 돼. 한번 봐봐. 나트륨이야. 그러면 나트륨 원자번호 11번이니까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하나야. 그러면 하나를 버리는 게 편해? 전자 7개를 꼬시는 게 편해? 버리는 게 편하지? 그럼 전자 하나를 잃어. 그러면 얘가 전자 하나를 내놓고, 자, 전자 하나를 잃으면 1가 양이온이야. 1 먼저 써. 근데 1은 생략한다. 그리고 전하의 종류를 써. 이렇게 됩니다. 원래 1이 있었어. 근데 1은 생략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얘가 양성자 11개, 전자 몇 개가 돼? 10개가 돼. 그러면 플러스 11에 마이너스 10이야. 그러니까 플러스 1이 됐잖아. 이해됐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음이온을 보자. 음이온. 주로 비금속이야. 중성인 원자가 전자를 얻어서 억택지수 만들어가려고. 그렇게 된 거야. 그 대표적인 게 뭐 있냐? 염소 있다. 염소. 17번이야. 그러면 양성자 17개, 전자 17개.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7개가 있는 거야. 전자 하나를 얻는 게 편해? 7개를 버리는 게 편해? 하나 얻는 게 편하겠지. 그러니까 전자 하나 얻어. 가지고 아이씨 이렇게 그러면서 전자 하나 얻으니까 1가 음이온이 되는 거야. 만약에 전자 2개일지 2 플러스로 써야 돼. 2가 양이온이야. 전자 3개일지 3 플러스로 써야 돼. 3가 양이온이야. 전자 2개 얻지. 그러면 2가 음이온 2 마이너스로 써야 돼. 그리고 3개 얻으면 3 마이너스로 써. 이해됐니 얘들아? 이게 이온이 왜 그런다 했어? 중성인 원자가 전자를 1하나 얻어가지고 옥택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 18조구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기 위해서 이걸 한단 말이야. 이해됐니? 이게 이온이야. 그래갖고 양이온은 전극에 무슨 구로 갈까? 마이너스 구로. 그리고 음이온은 뭐야? 플러스 구로 가. 그러면서 전류가 흐르는 거야. 전류를 흘러줄 수 있는 물질은 전자하고 이온이 있다. 이해됐어? 그러면 얘들아, 거기다 이제 선생님이 정리를 해줄게. 뭘 정리해 주냐면, 자, 뭐가 있냐? 양이온 중에서도 일가 양이온이 있어. 수소는 금속이 아니지만 양이온은 양이온이야. 응? 전자 하나이든, 그 다음 나트륨, 칼륨, 리튬, 나트륨, 칼륨이지. 이거. 리튬, 1조부터는 일가 양이온이 된다. 나트륨, 칼륨. 그 다음,
은 같은 것도 있어. 그리고 야 뭐가 있냐? 포플러스 암모늄 이온이 있는데 얘는 원자 하나가 이온이 아니라 원자가 여러 개가 모여갖고 이온이 됐지. 다원자 이온이라고 해. 다원자 이온이라고 해. 얘들은 원자 하나가 이온인데 얘는 원자 여러 개가 모여갖고 이온이 되는 거야. 그 다음 이가양이온. 전자 두 개를 잃은 거야. 뭐 있어? 칼슘, 마그네슘, 그 다음 뭐 구리, 아연, 그 다음 또 뭐 있냐? 이가양이온. 또 뭐 있어? 구리, 아연. 구리, 아연. 뭐 있지? 이가양이온에 뭐가 있냐? 뭐 있지? 까먹었는데? 하나 칼슘, 마그네슘, 구리. 아이씨 몰라. 산가양이온 알루미늄 있어. 이해됐니? 이런 게 산가양이고, 음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일가음이온. 뭐 있냐? 플로린, 염소, 그 다음 뭐 있어? 일가음이온에 플로린, 염소, 그 다음 수산화이온, 그 다음에 질산이온, 이런 것들 있지. 얘들은 원자 단위니까. 응? 그 다음 이가음이온에 전자를 두 개를 얻는 거예요. 산소, 황, 그 다음에 탄산이온, 황산이온. 얘들도 원자 단위예요. 이렇게. 이 정도만 하면 뭐 이온식 쓰는데 무리가 없어. 응? 써놔. 정리해라. 제일 위에다 정리하든지 여기다 정리하든지 뭐 알아서 정리해. 그쵸? 아이고 다리야. 내일 오전까지 30cm 온다는데? 응? 더 온다는데? 요즘 눈이 계속. 진짜 군대에서는 진짜 하늘에서 쓰레기. 하얀 쓰레기 내린다고. 뭐냐면 진짜 그거 저기 뭐냐 산간 벽지에 있는 있잖아. 부대들은 뭐 높이 있단 말이야. 산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길이 있잖아. 눈을 안 쓸지. 얼어버리면 차가 못 들어와. 그러면 이 새끼들 굶어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써야 돼. 왜 헬기로 배달해주지 않아요? 야 헬기가 우리나라에 뭐 그런 거나 하겠냐? 안 해. 사람이 해. 차로. 무조건. 뭐가에 사니까 얘들이 쓸 수밖에 없어. 저희 아빠도 지금 군대 가 있는 사람들 고생할 거라고 뭐 그러더라고요. 엄청 고생하지. 진이도 군대 갔잖아. 맞아요. 이제 BTS 못 보내 이제 한 달, 1년 반간. 어때? 너 진이 좋아하냐? 누구? 얘들은 면제 시켜주지. 방탄은. 그러니까요. 왜 시켰을까요? 이제 용어가 국민의힘 새끼들 있단 말이야. 민주당에서는 요 면제 시켜주다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이 같은 놈들이 안 시켜준 거야. 지도 군대 안 갔으면서. 진짜요? 걔 군대 안 갔잖아. 국면제였잖아요.
그 군 법무관으로 일하면 되니까 뭐 상관없잖아. 선생님 저희 오늘 어디까지 나가요? 뭐 충분히 48페이지까지는 충분히 나갔지. 물 마셔야 돼요. 응? 물 마셔. 물 마셔. 빨리 갔다. 이거 귀엽다. 아 맞아, 빨리 마스크 사야지. 맞아, 까먹었다. 아이씨, 계속 일주일 동안 계속 까먹은 거야. 마스크 떨어져 갔는데. 뭘 사까? 보여? 좀 위로 올라와야 돼. 이거 한번 해봐. 아, 시간 다. 자보자. 잠시만요. 이제 다 깼어? 네. 너 몇 개 봤어? 몇 시까지 봤어? 별로 안 봤어요. 별로 몇 시간 봤는데 몇 시까지 봤는데 1시까지 봤어요. 1시에 잤어? 많이 잤네. 몇 시에 일어났어? 9시요. 8시간 잤으면 충분히 잤네. 근데 왜 졸아? 됐어요. 그리고 옆에 봐라. 이온의 표시 봐봐 얘들아. 이온식은 원소교 오른쪽에 전하의 종류, 일카나 얻은 전자의 수를 표시한다. 이온의 이름은 양이온은 얘들아 봐봐. 이름 붙일 때 그냥 이온만 붙이면 돼. 뭐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이런 식으로. 근데 음이온은 뒤에다 뭐뭐화 이온을 붙인다. 근데 염소나 산소는 소자 빼고 산화 이온, 염화 이온 한다. 그리고 자, 그래서 나트륨은 전자를 하나 잃고 일가양이온이 되니까 1을 써야 되는데 1은 생략하고 플러스만 쓰면 된다. 그리고 황은 전자 2개를 얻으니까 2를 쓰고 마이너스를 쓰면 돼. 이해됐니? 그리고 보자. 자, 그리고 가운데 봐봐. 원자가 전자수와 이온의 전하. 일쪽은 봐봐. 알칼리 금속이다. 수소 제외하고. 얘는 전자 하나를 잃으니까 일쪽은 하나를 잃으니까 일가양이온. 이쪽은 뭐야? 전자 2개가 있으니까 원자가 전자 2개 있으니까 2개를 잃으니까 이가양이온. 17쪽은 원자가 전자가 7개 있으니까 전자 하나 얻으니까 일가음이온. 16쪽은 2개를 얻으니까 이가음이온이 된다. 이해됐지? 그 다음 보자. 이온결합의 형성. 여기 봐봐. 금속 원소와 원자와 비금속 원소 원자가 서로 전자를 주고받아. 금속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돼. 그러면 그 전자를 누가 받아? 음이온이, 비금속이 받아갖고 비금속이 음이온이 된다. 그러면 이때 봐봐. NaCl이 있지, 얘들아. NaCl. 너무만 없으래? 염화 없는데 NaCl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선생님 뭐라 했어? 얘가 전자를 하나 주지. 얘가 일가양이온, 얘가 일가음이온이야. 그러다 보니까
나트륨은 이렇게 되죠. 나트륨 이온을 표시할 때는 야 가로치고 이렇게 표시해. 플러스니까 야 쓸 때는 양이온부터 표시해야 돼. 그릴 때도 양이온부터 표시해야 돼. 그 다음 음이온을 뒤에다 써주는 거야. 이렇게 표시해. 그러면 이제 얘는 전자 하나를 잃어가지고 두 번째 껍질을 만져가지. 얘는 전자 하나를 얻어갖고 세 번째 껍질을 만져가지. 근데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때 작용하는 힘이 뭐라겠어? 정전기적 인력이라 했어. 근데 이때의 힘은 이 전기력은 F는 힘이 F다. 얘는 비례지 너는 아니야. 그래서 비례상수 K 써준 거야. 그러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의 곱세 비례. 여기서 전하량은 뭐를 의미한다? 가수. 야, 1 곱하기 1보다 2 곱하기 2가 더 세. 이가 양이온하고 이가 음이온하고 만난 게 더 세. 그리고 이 거리는 전자 껍질수요. 전자 껍질수가 작을수록 가깝잖아. 그러니까 이 힘이 더 세게 작용하지. 이해됐어? 이거 써놔. 그 밑에 그림에 있다. 됐어. 여기다 써놓으면 돼. 2학년 때 배우는데 이거 여기다 써놓으면 돼. 여기다. 여기. 영치야, 안 춥냐? 이렇게 갔는데? 춥지? 네가 뭐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닌데 따뜻하게 입고 살라면 따뜻하게 입어야지만. 솔직히 선생님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옛날에는 내복을 안 입었는데 내복을 입잖아. 그 어디 거냐? 어디? 저거 R이에요, V예요? R. 뭐냐면 내복은 내가 유니클로 걸 안 입으려고 했는데 유니클로 게 제일 좋아. 내복만 입어. 위에는 안 입어. 뭐 가수예요? 가수. 가수가 아까 전 말한 1가, 2가, 3가. 있잖아. 전자 하나를 잃으면 1가 양이온, 두 개를 잃으면 2가 양이온, 세 개를 잃으면 3가 양이온이잖아. 그걸 말해. 왜 이렇게 비싸? 70개에 36,720원이 비싼 거 아니야? 마스크요? 마스크가 어떻게 제일 좋냐? 싸고 좋은 거 찾아야 되는데. 못 찾겠다, 깨끗인데. 자, 보자. 넘겨. 이제 공유결합 보자. 공유결합. 공유결합 보면 공유결합이란 건 뭐야?
비금속하고 비금속이 뭘 공유해? 전자를 공유해서 또 무슨 규칙 만들어가는 거야? 옥텟 규칙 만들어가는 거야. 18점과 같은 전자 규칙 하는 거야. 아까 말했던 선생님이 뭐 있다 있어? 단소, 수소, 단소, 질소, 뭐 염소 같은 것들 있지. 이런 것들을 결합하는 거야. 자, 그럼 보자. 자, 공유결합에서 첫 번째 수소가 있어요. 자, 공유결합만이 뭘 만들 수 있다? 분자가 될 수 있어. 공유결합만이 분자가 될 수 있다. 자, 수소는 원자번호 1번이야. 전자가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옆에 친구한테 너 하나 내놔. 나 하나 내놓을 테니까.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하자. 그러면 전자가 이거 공유 전자쌍이 몇 쌍이 되냐? 한 쌍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걸 구조식 결합선으로 표시하면 공유 전자쌍 한 쌍을 갖다가 공유하지. 그러면 단일 결합이란다 이게. 결합선이 하나 있으면 단일 결합이야. 근데 봐봐. 산소는 원자번호 몇 번이니? 8번이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kop질에 6개 있어. 그럼 몇 개 부족해? 8개가 되려면 2개 부족하지. 그럼 지그들끼리 2개씩 공유하는 거야. 그만 봐봐. 알았다. 2개를 공유하는 거야. 그러면 봐봐, 여기도 8개, 여기도 8개 남네. 그러면 야, 공유전자쌍이 몇 쌍이 있니? 몇 쌍이야? 2쌍이지. 그러면 연속에서 공유전자쌍이 2쌍이기 때문에 연속에서 결합하는 게 2쌍이 결합하기 때문에 얘는 이중결합이라고 해. 응? 이해되니? 그러면 질소는 어떻게 될까? 질소는 원자번호 몇 번이야? 7번이지.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5개야. 몇 개 부족해? 3개 부족하지. 지그들끼리 3개씩 공유하는 거야. 그럼 봐봐. 이거 설명하는구나. 얘들은 공유전자쌍이야. 공유전자쌍이라고 해. 근데 얘들은 뭐라 그래? 뭐라 그래 얘들? 공유를 안 하잖아.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해. 전자쌍이는 공유 전자쌍하고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 얘들은 공유를 했잖아. 그래서 공유 전자쌍. 얘들은 공유 안 하지. 하나 원자에만 속해 있지. 그러면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해. 그러면 요 질소는 원자번호 7번이니까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5개가 있어. 근데 지그들끼리 3개씩 공유해. 갖고 8개를 만들어. 이렇게 돼. 공유 몇 쌍이니? 3쌍이지. 3쌍이지. 그러니까 얘들은 몇 중 결합이야? 3중 결합이야. 자, 단일 결합에 밑에 봐봐. 단일 결합에 수소만 있는 게 아니야. 염소도 17쪽이니까 염소나 플로리나 하나 부족하지. 지그들끼리 한 쌍씩 공유하는 거야. 그리고
H도 하나 부족하고 Cl도 하나 부족하기 때문에 한성공유해. 그래서 얘들은 단일 결합. 그리고 야 산소는 한꺼번에 두 개를 공유하지. 그러니까 이중결합이라고 해. 응? 그리고 질소는 한꺼번에 세 개를 공유하지. 삼중결합이라고 그래. 그럼 거기다 써놔봐. 결합력은 위에다 표시해. 위에다 표시해봐. 결합력은 당연히 누가 세? 한 손 잡은 거보다 두 손 잡은 거, 두 손 잡은 거보다 세 손 잡은 거 이렇게. 그렇지. 옆으로 이렇게 표시하면 돼. 결합력은. 결합력은 이것보다는 단일보다는 이중보다는 삼중이 크다. 응? 결합력은. 근데 결합 길이는 어떻게 될까 이거? 안 되지. 야, 세면 셀수록 결합 길이가 짧아지겠지. 안 되지. 안 돼. 그렇지. 그러면 되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자, 얘들아 봐봐. 뭐가 있냐? 물이 있어. H2. 야, 산소는 원자번호 8번이지.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6개야. 2개 부족하지. 근데 수소는 몇 개 있어? 하나 있지. 원자가 된다가. 그러니까 수소 몇 개하고 결합해? 2개하고 결합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그러면 2개, 8개 만족하네? 이렇게 들어간다? 아니야. 아니야. 뭐냐면, 얘들아. 이렇게 들어간 거 아니야. 뭐가 있냐면, 이렇게 있어. 실제로는 이렇게 결합해. 이렇게 결합해. 왜 이렇게 결합할까? 얘들은 공유전자쌍이야. 얘들은 뭐야? 비공유전자쌍이야. 어? 근데 봐. 공유는 두 원자핵 사이에 공유전자쌍은 있어. 근데 비공유전자쌍은 한 원자에만 속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얘가 차지하는 면적이 어떻게 돼? 커. 얘들. 하고 밀어내버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야, 이건 꼭 적어놔. 전자쌍은 공유건 비공유건 전부 다 마이너스지. 그러면 전자쌍끼리는 뭐가 작용하니? 얘들아. 마이너스니까 반발력이 작용하지. 하고 이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누가 크다? 제일 큰 게 요거 뭐냐면 비공유가 제일 커. 그 다음이 비공유야. 그리고 공유야. 이렇게 돼. 그러다 보니까 얘가 비공유의 반발력이 제일 세기 때문에 밀어내버려. 갖고 무슨 얘기 되는 거야? 구분형으로 표시해. 야, 얘들 선생님 단일결합 2개니까 이중결합이에요? 아니야. 한꺼번에 공유를 해야지. 두 쌍을 공유해야지 이중결합인 거야. 얘는 단일결합이 2개 있는 거야. 어? 이중결합 아니다. 뭐라고? 단일결합이 몇 개 있는 거라고? 2개 있는 거라고. 이해됐어? 그 다음 뭐 또 있어? CO2도 있어. 이산화탄소도 있어. 이산화탄소는 봐라. 어떻게 돼? 탄소가 원자번호 6번이야. 그럼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kop질에 4개 있어. 그럼 4개 부족하지. 그럼 산소하고 2개씩 해버리는 거야. 그럼 봐라. 6번이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4개가 있는데 산소하고
산소하고 두 개씩 공유해 봅니다. 이렇게 보면 뭐야? 두 쌍씩 공유하니까 선생님 4중결합이에요? 3중결합이 이상은 없어. 2중결합이 두 개입니다. 따로 따르니까. 그래서 표기할 때 어떻게 표시해?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2중결합이 두 개라고. 이해됐어? 뭐 두 쌍이가 2중결합이가 3중결합이가 한꺼번에 전자쌍을 공유해야 돼. 따로 따르면 뭐 이중결합이 두 개, 단일결합이 두 개, 뭐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이해됐어? 민경이 이해되냐? 안 됐어? 봐봐, 민경아, 이렇게 이중결합, 삼중결합은 한꺼번에 경고를 해야 돼. 근데 얘는 뭐야 하면 따로따로잖아. 그러니까 단일결합이 두 개 있는 거야. 얘도 이중결합이 두 개 있는 거야. 사중결합은 없어. 삼중결합 뺏겠다. 이해됐어? 이런 게 공유결합이다. 이해됐습니까? 가지고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소들의 원자들이 전자쌍을 공유하여 형성된 결합이다. 그리고 공유전자쌍은 두 원자 사이에 서로 공유되어 결합하는 전자쌍이야. 그리고 공유결합 형성은 봐라. 비금속 원소들의 원자들이 서로 전자를 내놓아 전자쌍을 만들고 이 전자쌍을 공유하여 결합이 형성된다. 공유결합을 형성하는 각 원자는 비활성 기체와 같은 안정된 전자 배치를 이룬다. 이해됐지? 그리고 공유결합의 종류에는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이 있고 그 다음 보자. 제일 밑에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을 이루는 형성하는 화학결합은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명 현상에 관여하는 수많은 물질은 몇 가지 원소들이 이온결합이나 공유결합으로 형성되어 만들어진다. 그러면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화학결합은 물은 H2O, 비금속이잖아. 공유결합이야. 이산화탄소도 CO2, 공유결합이야. 염화나트륨은 금속양이온하고 비금속 음이온이 결합하니까 이온결합이고, 산화철도 Fe2O3도 금속양이온하고 비금속 음이온하고 결합하니까 이온결합이야. 그리고 생명 시스템을 형성하는 화학결합은 물은 당연히 H2O니까 공유결합, 탄수화물은 CHO로 이루어졌으니까 공유결합, 단백질도 CHONS로 이루어졌으니까 공유결합, 다 비금속이니까, 지방도 CHO로 이루어졌으니까 공유결합이다. 넘겨. 그리고 여기는 뭐 이따 숙제 40페이지하고 51은 숙제로 해보면 되고, 자, 그 다음 52페이지 볼 거야. 자, 우리 주변의 다양한 물질 보자. 우리 주변의 다양한 물질. 이럴 때 힘들지. 선생님도 힘들다. 오늘 진짜 어제 술을 안 먹었어야 되는데 빨리 끝나고 친구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일상까지 가버렸어. 자, 그 다음 봐. 그 다음. 찍었어? 나 안 넣었지? 네. 잘했어. 자, 보자. 이제 우리 주변의 다양한 물질에서 첫 번째 이온결합 물질 보자. 이온결합 물질을 봐봐. 자, 이온결합으로 생성된 물질 있지? 예를 들면 뭐 있냐? NH. 봐봐. 전자를 하나 주잖아, 이거. 그럼 얘는 일가양이온, 얘는 일가음이온이 되지. 근데 쓸 때는 얘가 뭐라고? 양이온 먼저 쓰고 음이온을 나중에 쓴다. 근데 읽을 때는 어떻다? 반대야. 음이온 먼저 읽어준다. 그 다음 양이온을 읽는다.
그러니까 염소는 소자 빼고 화를 넣는다 했지. 염화 나트륨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얘들은 이온결합 물질은 양이온의 전하량의 합과 음이온의 전하량의 합이 0이 돼야 돼. 무조건. 화합물은 무조건 전하량이 총전하량이 0이 돼야 돼. 중성이 돼. 그거 봐봐. 얘가 일가양이온이지. 얘가 일가음이온이지. 합이 0이지. 그러니까 얘들은 1대1로 결합해. 근데 써 안 써? 이를 생략하잖아. 그래서 NaCl로만 쓰면 돼. 어? 근데 보자. 염화칼슘이 있어. 염화칼슘. 봐봐. 얘가 전자 몇 개를 줘? 2개를 주고 쟤는 이가양이온이야. 그러면 야 얘는 원래 일가음이온이지. 그러면 야 얘가 2 플러스야. 플러스 2야. 얘는 1 마이너스야. 그러면 0이 되려면 얘가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하지. 그래야지 마이너스 1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2가 되면서 합이 0이 되지. 그래서 이렇게 내리는 방법도 있어.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내리면 여기다 뭘 써야 돼? 2를 써야 되지. 그리고 CaCl2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염화 칼슘. 그리고 봐봐. 염화 마그네슘도 얘가 전자 2개 잃고 이가양이에요. 그럼 얘는 일가음이온이지. 그럼 얘가 몇 개 필요한 거야? CL이 2개 필요한 거야. 그래서 MgCl2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자 봐라. 수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결합하여 고체일 때는 일정한 모양, 결정을 이룬다. 즉 봐봐. NaCl은 Na하고 Cl하고 Na, Cl, Cl, Na가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매우 단단하게 결합하고 있어요. 이게 이 평면상이 아니라 X, Y, Z축 3차원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결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모양, 결정을 이룬다. 고체 결정을 이룬다. 그래서 얘들은 봐봐. 고체일 때는 이온화가 돼야 안 돼. 안 돼. 너무 단단하게 결합하고 있으니까 이온화가 안 되지. 그러니까 전류가 안 흐르는 거야. 고체일 때는. 고체일 때는 전류가 안 된다. 이온 결합은. 왜?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 너무 센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이온화가 안 돼. 그리고 두 번째. 양이온과 전체 전압합과 음이온의 전체 전압은 같아서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말했지. 양이온의 전하 곱하기 양이온의 수 플러스 음이온의 전하 곱하기 음이온 수는 합이 0이 돼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온의 종류에 따라 결합하는 이온의 개수가 달라진다. 만약에 산화알루미늄이야. 그러면 얘가 3 플러스지. 그러면 얘가 2 마이너스야. 그러다 보니까 대각선으로 내리지.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Al2O3가 되는 거야. 자, 이게 3 플러스니까 얘가 6이 되려면 얘는 플러스 6이 되려면 2개 필요하지. 얘는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이 되려면 몇 개가 필요해? 3개가 필요하지. 그러면 플러스 6하고 마이너스 6이니까 합이 0이잖아. 그래서 2대 3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야 가수를 쓰고 대각선으로 내리면 돼. 대각선으로 내리면 돼. 이온식이 완성이 된다. 이해됐어? 네. 이것도 써놔. Al2O3. Al2O3 써놔. 안 나왔어 그게. 맹고에서 나온 코찔찔이. 코찔찔이가 맹구냐? 네. 맹구지. 짱구에서 우리 집에 짱구 가 있었어.
우리 누나가 다 모았어. 갖고 짱구책 다 있었어. 야, 너희들 드래곤볼을 아냐? 네 알아요. 드래곤볼 알지? 드래곤볼이 우리 때 선생님 고등학교 다닐 때 막 나왔어. 갖고 우리 드래곤볼 보다가 선생님한테 걸려갖고 뒤집어냈어. 갖고 그리고 선생님 고등학교 때 뭐가 나왔냐면 드래곤볼, 슬램덩크 나왔어. 그리고 짱구는 좀 뒤에 나왔어. 고등학교 때 슬램덩크하고 요 뭐냐 맨날 그 뭐냐 저기 요 뭐냐 드래곤볼 나오면 우리 반에 만화 덕후가 있었어. 걔는 얼마냐면 걔가 이제 얼굴이 좀 몸이 뚱뚱했는데 얼굴도 하얘. 갖고 걔 별명이 백돼지였어. 근데 걔 집이 그때 당시에 내과를 하고 있었다. 병원 하고 있었다. 갖고 돈을 잘 벌어. 갖고 걔 집 갔더니 나 깜짝 놀랐어. 집에 오락실기가 2대 있는 거야. 우와 졸라 부자다. 진짜 그때 걔 집이 부자인 줄 알았어. 그리고 만화 한 벽면에 만화가 쭉 있는 거야. 만화방인 줄 알았어. 와 역시 부의 측도는 그때 뭐 오락실기하고 그 만화 보고 알았다니까. 그럼 보자. 여기 봐봐. 염화 나트륨 모형은 수많은 나트륨과 염화이온이 1대1의 개수비로 이온결합하여 3차원으로 배열된다. 그래갖고 일정한 고체 결정을 입는다. 모양을. 그리고 염화 나트륨 화학식은 양이온 먼저 나트륨 먼저 쓰고 음이온 뒤에 쓴다. 근데 일가 양이온, 일가 음이온이기 때문에 얘들은 1대1로 반응하기 때문에 이는 생략한다. 이해됐지? 그 다음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 보자.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을 보면 첫 번째, 자 얘들아 녹는 점 끓는 점이 나왔어. 녹는 점은 뭐니? 고체가 액체가 되는 온도지. 끓는 점은 뭐야? 액체가 기체가 되는 온도지. 얘들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써놔. 분자 간의 인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분자 간의 인력이 세지? 그럼 내가 이걸 끊기 위해서 열 에너지를 많이 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녹는 점은 끓는 점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 근데 야 이온결합은 어떠냐? 금속 양이온하고 비금속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단단하게 결합하고 있지. 분자 간의 인력이 커. 그러니까 녹는 점 끓는 점이 어떻다? 높아. 그러니까 상온에서 뭐로 있다? 고체로 있다. 자, 녹는 점 끓는 점이 비교적 높아. 상온에서 대부분 고체다. 양이온과 음이온이 강한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 물에 대한 용해성. 대부분은 물에 잘 녹아. 물에 녹으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어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너가 야 고체일 때는 전류 안 된다. 근데 이온결합은 액체나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화가 돼. 양이온하고 음이온은 나뉘어. 그러면 양이온은 마이너스극으로 가고 음이온은 플러스극으로 가. 그러면서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일 때는 전류 안 흘러. 근데 수용액이나 액체 상태가 되면 전류 흐른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염화 나트륨 물에 녹이지. 염화 나트륨 물에 녹이지. 그러면 이 물 자체가 얘들아 부분적으로 전기를 띄워. 수소 부분이 플러스, 산소 부분이 마이너스를 띄워. 갖고 얘들이 물이 달라붙어 갖고 띄어내버려. 어떻게 되냐? 나트륨은 양이온이지. 그러다 보니까 물에서 마이너스 부분이 산소 부분이 달라붙어. 갖고 뜯어내버리는 거야. 물 여러 개가 갖고 끌어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온화가 되는 거야. 이처럼 물이 둘러싼 걸 뭐라 그래? 수화라고 그래. 수화되면서 이온이 되는 거야. 뜯어내버려. 누가 뜯어내버린다고? 물이 뜯어내버려. 이온들. 그러니까 이온화가 되지. 그러니까 액체 상태나 수용액 상태는 전류가 흐르는 거야. 이해됐니? 염소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인 부분 수소가 달라붙어갖고 뜯어내버려. 이렇게 뜯어내. 이해됐니? 옆에 그림 나왔지? 봐봐.
이온결합 물질이 물에 잘 녹는 까닭 봐봐. 이온결합 물질은 물에 녹으면 양이온이나 음이온을 각각 물 분자가 둘러싸서 쉽게 나눠진다. 물 분자가 뜯어내버리는 거야. 그리고 봐봐. 전기전도성은 고체 상태에서는 전류 흐른다 안 흐른다. 왜? 이온들이 강하게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전류 안 흐른다. 근데 액체나 수용액 상태에서는 어떻다? 이온들이 이온화가 돼. 양이온과 음이온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온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서 전기전도성이 있다. 그리고 야, 소금을 망치로 치지 부셔진다. 왜? 봐봐. 여기서 만약에 압력을 가하지. 그러면 CL이 내려와 버려. CL이 밀리면서 내려와 여기로. 그러면 CL이지. 전부 다 같은 이온이지. 그러면 같은 이온이니까 반발력이 작용해. 그러면서 쉽게 부서지는 거야. 압력 가하면. 이해되니? 자,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쉽게 쪼개지거나 부서진다. 왜? 이온층이 밀리면서 같은 전하를 띤 이온들이 만나게 되어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옆에 그림 나왔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온결합 물질은 뭐와? 염화나트륨, 소금의 주성분이다. 탄산칼슘, 석회석이야. 달걀 껍질이나 조개 껍질의 주성분이야. 염화칼슘, 뭐야? 물 먹는 하마. 얘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스스로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흡수해가지고 녹는 성질이 있어. 그리고 녹으면서 열을 낸다. 그러니까 눈을 녹여. 그리고 야, 0도에서 민물은 얼지 바닷물을 얼어 안 얼어? 안 얼잖아. 그러니까 염화칼슘 뿌려놓으면 눈이 녹으면서 눈이 안 얼어. 그래서 뿌리는 거야. 눈만 입을 때. 이해됐냐? 제설제로 쓰인다. 탄산수와 나트륨은 베이킹 파우더다. 야, 탄산수와 나트륨은 있지 탄산이 들어가지. 얘를 열을 가하면 이산화탄소가 생겨. 그러니까 얘를 빵 구울 때 이으면 있잖아. 이 기체가 생기면서 공간이 생기면서 빵이 부드러워지는 거야. 안 여면 졸라 딱딱해진다. 이해됐지? 오늘 여기까지. 그리고 숙제는 봐봐. 저기 56페이지, 57페이지, 7번까지. 56페이지, 57페이지, 7번까지. 그리고 문제 또 줄게, 선생님이. 가자. 너 또 왜? 너 또 왜? 뭔 집에 가야 돼?